오늘은 교통사고 중에서 특가법에 해당되는 것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의리보호구역 내 스쿨존에 대해서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으며, 이 마지막 지금 현재 도주에 대해서 특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줄임말이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아니고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죄를 면해해 준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인데, 또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인데 골절이라고 하죠. 분쇄골절 이러면 12주 진단 나오고 척추체에 쇠를 갖다가 티타늄을 갖다가 마디를 4개를 이렇게 고정하고 등등의 행위를 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오단다발조차도 사실은 보내지 않고 뻔뻔하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버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신체적 손상을 받고 그 금전적 회복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낸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에서 종합보험 하나 들었다는 것만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 교통사고 특례법 자체가 한계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법 자체가 제정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대인배상원 책임 몇 가지가 있는데, 대인배상원 가입이 아닌 종합보험을 가입한 자일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 죄를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면해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도주, 민식이법인 의리보호구역 스쿨존 사고, 그 다음에 음주사고는 단순히 교통사고 특례법에 정해진 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특가법은 어떻든 간에 그 이상 형이 최소로 얼마치면 되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특가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단순 도주, 그러니까 사고만 내고 도주를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도주도 상해, 사망시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이 없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은 1년 이상 징역,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도주가 단순히 사고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도주하는 사람들은, 도주를 하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음주운전을 했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하진 않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어서 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도주를 하는 것이죠. 도주 사건을 대부분 보면 음주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무매너, 매너가 없는 사고죠. 또 뭐 있을까요? 음주, 무매너, 그 다음에 무보험 상태, 도난 차량을 운전하거나 등등, 이런 어떤 중요한 범죄가 도주에 겹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형이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죠. 단순히 도주해서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항시기한이 특가법의 이상, 이 포인트가 이상입니다. 이거 이상,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상. 자, 여기서 이상. 도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큰 처벌을 받는데 거기에다 도주에다가 뭐가 된다? 플러스 되면 이거는 가해자의 이 문제를 일으킨 도주를 한 자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갈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주 뺑소니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도주라 그러고 뺑소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일명 뺑소니 이야기하느냐, 이 기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도주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차하여
정차하여 사고 후 조치를 취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만약에 취하지 않을 경우에 뭐가 된다? 도주가 되고 뺑소니가 된다. 그러면 사고가 딱 났습니다. 그래서 정차했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구호 조치를 해야겠죠. 구호 조치. 사람을 구해내는 조치. 119를 부르고 또는 병원으로 옮기는 작업. 현장에서 어떤 행태로든 간에 이 다친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고를 내면 무조건 정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차를 몰고 어디를 가버렸다. 그러면 이건 도주가 되는 겁니다. 뺑소니. 이해가시죠? 자, 이런 것을 도주 뺑소니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고 전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를 안전운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주를 운전하기 전에 이런 유튜브를 보았다면 이 강의를 들었다면 도주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자, 음주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할지라도 사고를 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으면 돼요. 자, 변호사 선임해서 변론하고 형사합의 보면 어떻게 돼요?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음주운전의 사망사건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경험칙의 문제인데 물론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로 나올 확률도 상당히 있다. 자, 그건 재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무면허 운전 사고, 무보험 운전 사고, 자 등등의 사고로 제한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인으로 도주를 해버리고 뺑소니를 해버리면 감행사유에서 확 빠져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아주 부정적 요인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 요인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가해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해자분들은. 첫 번째가 사실은 이겁니다. 가해자분들이 첫 번째 저희 법률사무소에 와서 질문하는 거 첫 번째. 감옥 가요? 자, 몇 년 살아요? 딱 관심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사합의와 관련된 문제들도 감옥 안 가고 징역 안 살고 금고형 안 받고 감옥 안 가면 행사합의도 잘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가해자분들이 피해자와 교통사고 관련해서든 어떤 경우든 자, 감옥 가요 물어요. 감옥 가면 행사합의 보겠다는 거죠. 거꾸로 질문을 하면 또 궁금한 거는 몇 년 살아요? 몇 년 살아요? 나 몇 년 살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몇 년 형을 받느냐와 몇 년을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몇 년 형이냐. 자, 여기에다가 딱 뭐가 붙었냐? 집행유예가 붙어요.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자, 형은 몇 년 받았는데 집행을 유예해줘버리는 거예요. 감옥 안 집어넣는 거죠. 이 가해자분들 또는 도주에 이 처벌을 받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자, 감옥 몇 년 가느냐? 몇 년 사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몇 년 형을 받느냐의 문제로 구분 지어주고 형을 받았으면 또 감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집행을 유예했어. 감옥을 결국은 안 가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하면. 물론 이것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겠죠. 그 기간 내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감옥 가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엄청나게 조심을 하니까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감옥을 안 가기 위해 조심을 하기 때문에 통상의 사례는 대부분 감옥을 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 그 감행사유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 도주. 그래서 첫 번째, 도주의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면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자, 더불어서 만약에 도주를 했다 하면 어떻든 간에 뭘 해야 된다? 이 상태에서 사고를 했으면 피해자가 뭐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의 가장 중요한 집행유예 조건의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 형사합의 봐라. 형사합의를 보라. 자, 첫 번째로 같이 맞물리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라. 이 교통사고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뭘 해라? 변호사를 선임해라. 자, 이 선임은 경찰 조사 단계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검찰 조사 단계면 그 다음 단계로 좋겠죠. 먼저 대처할 수 있고, 먼저 감경 사유를 제시할 거니까요. 계속 처음부터 크게 부풀려서 빼려면 힘든데 미리 변론을 해서 줄여놓으면 실질적으로 행사 재판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제일 먼저 사고 나면 선임했어. 행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조력을 받아라. 이거 절대 행사 합의 안 됩니다. 이 사고 나면 도주의 음주, 도주의 사고 난 거예요. 도주의 사고, 도주의 무매너 사고, 도주의 무보험 사고 뭐 등등 그냥 다 도주만 사고 내고 그냥 도주한 거 등등 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이렉트로 붙어서 합의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가 분쟁만 생기고 결국은 싸움만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제3회 우리 옛날에 그 시장통에 싸움이 있어도 그 보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편에서 조율할 거냐의 문제는 누가 변호사를 선임했냐의 문제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가 조율을 할 수 있는 이 행사합의 조율 부분부터 시작해서 자, 경찰 단계부터 조사 단계까지 변호를 맡고 검찰까지 변호를 맡으면서 법원까지 변호를 할 수 있는 빠르게 이 사고를 낸 사람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없어요. 벌금이 없어요. 자, 상해사고는 500만 원부터 3천만 원 이하인데 문제는 1년 이상의 징역. 뒤에 이 징역이 따라 붙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2년 징역, 3년 징역 형을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음주사고나 무매너 사고, 무보험 사고, 합의 안 본 사고, 그 다음에 중대한 사고, 예를 들어서 많이 다친 상해 사고죠. 그러면 그냥 이 징역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으면 이분은 어떤 행태로든 간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러한 조치들의 감경 사유를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도주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에 이 동영상을 보았다면 절대 도주하지 마라. 정면 대응해서 차분히 대응하면 훨씬 형을 줄일 수 있다. 절대 도주해서 정말 영원히 도주하고 안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도주하면 무조건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CCTV가 도로마다 다 있습니다. 차에도 블랙박스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CCTV가 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지나가는 사람 ABCD가 휴대폰으로 촬영합니다. 절대 도주하면 무조건 그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도주하면 안 잡히겠지. 자,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부딪히다가 못 느꼈는데 부딪혔네. 내가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놀랬어 넘어졌네. 이것도 나의 그 교통사고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예요. 상대가 위협을 받아서 넘어졌으면 그건 교통사고예요. 가해자는 본인이에요. 자, 이런 사고인데 그냥 안전조치를 안 하고 갔다. 구호조치를 안 하고 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갔으면 이거는 뺑소니 도주사고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변론도 필요하겠죠. 만약 그런 사고라면. 자, 이런 사고들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혼자서 경찰서 가서 입증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인데 도움을 받아야겠죠. 어떻든 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피해자분들도 사실은 이런 사고 이게 행사적 문제와 들어서 민사적 문제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합의에 대한 조력도 받아야 되는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보험사와 관련한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피해자 측에서도 선임하고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자,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형을 최대한 낮추어서 집행유예까지 또는 벌금으로 형을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의 변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조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